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6일 정오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 일본에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면은 2주 동안 어디 격리 당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국 금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죠. 가서 14일 동안 일본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뭐 있다가 업무를 보고 돌아올 그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 경비는 또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후해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일본인 입국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가 되겠습니까? 화풀이는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 경제에 더 가중 부담을 주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7일부터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발 항공기가 일본에 도착하는 공항을 특정을 했습니다. 나리타 간사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러 지방 도시와 한국의 공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폐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오가는 선박의 여객 운송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 오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고,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일본발 입국자 격리와 일본발 항공기의 착륙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한국처럼 그렇게 수천 명 단위로 가지 않고 한 1,000명 정도인데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 진단을 받는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죠. 몇만 명이 지금 대기 상태니까 날로 하루에 500명 정도로 이 확진자가 드러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이 감기 기운 있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가서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00명 정도의 확진자보다는 그 10배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면은 외교적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벗어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없는 보도인 정도인데 우리 외교부가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금 서로 소통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한미일 동맹관계는 중요한 사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보적 문제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 정도면은 얼마나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변명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대한 이렇게 제한이 많으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직후에 호주가 한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호주. 그럼 호주가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까? 이어서 일본이 했습니다. 일본, 호주가 방역 없는 나라라는 강경화 장관의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 금지하는 나라는 총 100개국이 돼가지고 전날보다 5개 나라 숫자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또 미국이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여행경보를 3단계로 해가지고 한국에 여행 가는 것을 제고하라. 그리고 대구에 한해서는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인데, 이 미국이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를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무언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확산이 전주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가하게 있을 입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의 무역상의 위치는 중국, 미국 다음인데 교역량이 76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한때 700만 명, 연간 700만 명으로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이 정권이 일본 여행 안 가기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여행객 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담하게 됐는데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전혀 우방국으로 예우를 해주지 않았다 하는 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은 지금 당장 여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확대됐을 때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올림픽 담당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연기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하면은 IOC와의 협약을 깨는 것이 아니다.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시진핑 방일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 방일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시진핑이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본도 중국인을 입국 금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입장이 성립되는데, 그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취할 조치가 뭐냐? 이거를 그건 외교적 무슨 쟁점으로, 외교 싸움으로 체면 문제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 과학적으로 방역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도 일본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은 당장 손해볼 것은 한국 사람이죠. 일본 사람 들어오면은 검역을 강화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리고 한국 산업 구조상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심각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경제 침략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일본이 사실상 한국을 특정해가지고 보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통상대로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권이 앞장서 가지고 하니까 결국 손해를 누가 봤습니까? 일본의 관광객들이 좀 적게 가서 일본이 타격받은 건 있겠죠. 그러면 한국 여행사는 타격 안 받습니까? 한국의 항공사는 타격을 안 받습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그때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취한 보복 조치 중에 완전히 바보가 된 게 하나 있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취소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자해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귀중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 정도인데 이걸 파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어리둥절해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인 아주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취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대응은 제2의 지소미아 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다가 일본으로부터 몇 번 한국이 당한 예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그때는 한국의 경제 체질은 괜찮았는데 일시적으로 외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 핏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 측에 한 몇백억 달러를 잠시 좀 구워달라고, 요 시기만 지나면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협조해 주지 않았느냐?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일본 국가 지도부의 유감이 잠재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강택민 주석이 방문을 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꺼내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이런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잊지 않았어요. 이번에 있었던 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그 과정, 그 이유는 일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은 하는 방식, 우리 외교부에 미리 통보도 하지 않고 언론 보도 보고 알도록 만든 이런 모욕을 주는, 이것은 그런 일본식 복수의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